이번 시간엔 선생님하고 역함수를 공부해 볼 거야. 자, 역함수란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함수를 공부했었지, 그렇지? 함수라는 게 뭐냐? 정의역의 임의의 한 원소가 공역의 임의의 한 원소랑 서로 대응되는 규칙을 우리가 함수라고 했었죠. 즉 정의역에 만약에 ABC가 있고 공역에 기역, 니은, 디귿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A가 기역에 이런 식으로 서로 대응되는 규칙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X에서 Y로의 함수 F라고 부른다라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를 했다. 그렇죠? 자, 오늘 공부할 역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 함수의 역과정을 말하는 거야. 역과정. 즉, 원래 함수 F, X에서 Y로의 서로 대응되는 규칙이 있는데 이거의 입장이 바뀌는 거지. 즉, 공역에서 다시 정의역으로, 또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하면 치역에서 정의역으로의 서로 대응 관계를 우리는 함수 F의 역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기호로는 여기다가 F하고 마이너스 1을 쓰는데 의미는 이게 F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뜻이 아니라 F의 역함수라는 뜻인 거고, 읽을 때는 F 인버스라고 읽을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읽는 방법은 F의 역함수라고도 하고, 영어로 읽으면 F 인버스라고 읽기도 하고, 또는 인버스 F라고도 읽기도 하고. 자, F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읽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자, 어떤 함수의 역함수라는 거는 그 함수의 대응 규칙의 역과정이더라. 즉, 치역이 정역으로 대응되는 이 규칙을 우리는 함수 F의 역함수라 부르고, 표시는 F의 마이너스 2라고 쓰지만 읽기로는 F 인버스 또는 F의 역함수라고 읽는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써볼게요. 자, 우리가 함수 F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뭐랑 연결이 되죠? 기억이랑 되는 거죠? 자, 역함수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F 인버스에다가 역함수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기억을 집어넣게 되면 그게 뭐랑 연결이 되더라? A랑 연결이 된다라는 거야. 자, 간단하지, 그렇지? 거꾸로 가는 거니까. 자, 근데 이걸 우리가 뭐 정의역, 공역, 치역 또 이런 거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역함수라는 것은 치역이었던 것들이 정의역이 되고 정의역이 다시 치역이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역함수가 항상 그러면 존재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만약에 원래 함수에서 이쪽에 기역, 니은, 디귿 말고 리을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공역에.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리을이 있다 하더라도 정역 임의의 한 원소가 공역의 임의의 한 원소랑 서로 대응이 됐으니까 이건 함수 맞죠? 근데 역함수를 한번 생각해봐. 역함수는 공역이 다시 정역이 되고 정역이 공역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규칙을 보니까 리을이 갈 데가 없네요. 즉 임의 정역이 다 매칭이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리을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함수가 아니죠. 함수라는 건 모든 정역이 다 대응이 돼야 되잖아. 근데 역함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갔더니 리을이 대응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래서 모든 함수가 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원래 함수의 공역에 이렇게 남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즉,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여야만 우리는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를 우리가 이 앞에서 뭐라고 공부했냐면 1대1 대응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원래 함수는 반드시 무슨 함수여야 된다? 1대1 대응함수여야 된다. 원함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자, 1대1 대응함수가 돼야 된다. 즉, 남는 공역에 남는 원소가 없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되게 중요해. 아마 뭐 이번 단원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뭐 수투나 또 이제 뭐 자연계 쪽으로 지나갈 친구들은 뭐 미적분에서도 많이 다루는 개념이니까 잘 기억해 놓도록 하고.
자, 그 다음 간단한 역함수의 성질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는 어떤 함수의 성질이죠. 성질. 어떤 역함수의 역함수, 즉 역과정의 다시 역과정인 거죠. 그러면 다시 원래 함수가 되겠지? 인버스의 인버서는 자기 자신이더라. 자, 두 번째. 역함수랑 항등함수랑 합성하면, 원래 항등함수라는 거는 는대로 나오는 함수니까 있으나 마나 하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이 합성에서 교함점이 성립하지 않지만 항등함수하고는 항상 교함점이 성립한다라는 거. 다시 F 인버스, 즉 항등함수는 뭐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뭐 이런 뜻인 거야. 자, 세 번째. 만약에 어떤 함수랑 G라는 합수를 합성을 했대. 그런데 그게 다시 항등함수가 나온다네. 는데 F랑 G랑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온대. 이게 되게 중요하겠구만. 이게 과연 뭔 뜻일까? 이게 뭔 뜻이냐면, 자, 여기를 한번 봐봐. F 인버스에다가 F라는 함수를 합성한 거에다가 내 선생님이 A를 넣어봤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봐봐. 자, 저쪽에서 먼저 F라는 함수 A를 집어넣게 되면 뭐로 가요? 기역으로 가게 되죠. 즉, 이 녀석이 기역이 되는 거야. 즉, F 인버스 얘가 F 인버스 기역이 되는 거죠. 자, 근데 F 인버스 역함수에다가 다시 기역을 집어넣으면 뭘로 가요? 인버스에다가 기역을 집어넣으면 다시 A로 가요. 그래서 F 인버스랑 F랑 합성하면 다시 A가 되겠네. 자, 뿐만 아니라 F 교환법칙도 한번 해볼게요. F 인버스에다 선생님이 기역을 넣어볼게요. 역함수에다가 기역을 넣으면 뭐로 가요? A로 가죠. 이게 A예요. 근데 다시 F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다시 뭐로 가요? 기역으로 와요. 그래서 F 인버스에다 어떤 역함수에다가 원래 함수를 합성하나, 원래 함수에다가 역함수를 합성하나 보면 가는 대로 갔다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는 대로 나오게 되는구나. 즉 무슨 함수가 되더라? 항등함수가 되더라. 어떤 함수와 그와의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항상 무슨 함수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자, 그래서 F랑 G랑 합성했더니 이 항등함수 된다는 거는 이게 뭔 뜻이냐? F랑 G랑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쭉 강의를 하고 있지만 현재 제일 중요한 게 1번, 그 다음 중요한 게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G라는 함수는 F의 뭐다? 역함수더라. 되게 중요해, 친구들. 엄청 중요해. 자, 예를 한번 살짝 들어주고 넘어갈게요. 자, 만약에 F 합성 하고 G, X, 2gx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했더니 여기 x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우리 친구들이 실전에 못 써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한번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실은 이게 이 f라는 함수가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2gx 빼기 3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합성했다는 뜻인 거 다 알죠? 근데 이게 이 함수와 이 함수를 합성했더니 x가 나온대. x가 바로 뭐야? 항등함수 i잖아. 그래서 선생님 실전에 이 i라고 쓰지 말고 여기 이렇게 x라고 쓰라고 많이 가르치는데 얘랑 합성했는데 항등함수 x가 나왔다고? 그 말은 얘네들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구나. 그래서 우리는 식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gx 안에 들어있는 빼기 3x 더하기 1이 f의 역함수다. 이렇게 식을 뽑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좀 더 써보도록 하죠. 성질 네 번째. F랑 G랑 합성한 거에다가 이렇게 인버스를 걸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야. 자, 이거 뭐부터 실행이 되죠? 이렇게 지금 G가 먼저 원래 그 합성함수는 G에서부터 실행이 되는 거잖아. G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F가 실행이 되죠. 그럼 역함수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 거꾸로 돌아와야 되니까. F 인버스가 실행이 되고 G 인버스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F 합성 G의 역함수는 F 인버스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G 인버스가 실행이 된다. 인버스가 붙여지는 대신 바뀌더라는 거 우리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또 뭐 이 정도면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데 다 될 것 같네. 뭐 한 가지 더 이렇게 더 써준다 한다면 실은 아까 여기서 했던 말하고 되게 비슷한데 문제에서
F 인버스 2의 값이 3이라고 알려줬어. 근데 이걸 써먹기 위해서 처음에 공부한 우리 친구들이 뭘 하냐면 F 인버스에다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다는 뜻인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막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고 구한 다음에 2를 집어넣거든. 그럼 3이라고 식을 세우잖아. 근데 이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역함수의 성질에 의하면 F의 역함수, 즉 2랑 3이랑 서로 대응되는 관계인데 F의 역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니까 원래 함수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라고 식을 바꿀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역함수의 성질 중에 하나가 인버스와 원래 함수를 서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는 것도 역함수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역함수의 정의가 뭔지,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하게 한 조건은 뭐고, 그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들을 공부해 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식이 주어졌을 때 역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두 번째, 역함수, 역함수 만드는 거. 자, 우리 갖고 있는 교재랑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아마 우리 교재는 역함수의 정의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역함수의 그래프적 성질을 말하고 있을 거야. 그다음 세 번째가 역함수 만드는 방법인데 순서 잠깐 바꿔봤어. 자, 역함수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볼 텐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역함수라는 게 F라는 함수가 정의역 X에서 치역 Y로의 대응이고 그거의 역함수라는 거는 역과정이라고 했었죠. 즉 이게 F 인버스인데 원래 뭐였던 것이 원래 치역이었던 것이 뭘로 바뀌고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고 원래 정의역이었던 것이 뭐로 바뀌는 과정인 거야? 치역으로 바뀌는 과정이 역함수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수적으로 문자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y가 그러니까 원래 x였던 게 치역을 우리가 나타내는 게 y죠. 그래서 식적인 의미로는 역함수를 만드는 게 x를 뭐로 바꾸고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의 가장 큰 원리가 되겠죠. 예를 들어보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y는 2x-3이라는 원래 함수가 있는데 이거의 역함수는 정역이었던 게 치역이었던 게 정역으로 바뀌는 과정이니까 y가 x로 바뀌고 x였던 게 y로 바뀌는 과정이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x랑 y랑 자리를 바꾼 다음 이 바꾼 식을 y에 대해서 풀어주면 건너가서 2로 나누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바로 이 함수가 이 원래 함수랑 서로 무슨 관계가 되는 거냐면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다. 자, 쉽게 설명하면 x를 y를 x로 바꾸기만 하면 자동스럽게 뭐가 바뀐다? 뭘로 만들어진다? 역함수가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이 간단한 걸 선생님이 갖다 이렇게 뽑아놓은 이유는 그냥 함수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x랑 y만 바꾼다고 역함수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 그래서 그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가장 간단한 개념은 이거고. 자,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 해서 조금 문제가 어렵더라도 역함수를 완벽하게 바꾸기 위해서 선생님이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순서로 한번 정해볼게.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역함수가 아무 때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어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물론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하세요라고 문제를 줬다고 한다면 1대1 대응이니까 물론 하라고 했겠지만 그래도 먼저 공부하는 차원에서 1대1 대응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2단계 원함수에 원래 함수죠. 근데 역함수로 바꾸기 전에 원래 함수에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정해져 있다면 반드시 원래 함수의 뭐부터 구해놓고 가냐면 반드시 치역을 구해놓으세요. 자, 다시 한번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정해져 있다면 즉 정의역이 x에 들어가는 값이 실수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값의 범위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치역을 구해놓으세요. 왜 그런지는 좀 더 알려줄 거야. 세 번째, 이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x를 뭐로 바꾸고 y로 바꾸고 y를 뭐로 바꿔라? x로 바꿔라. 그러면 역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루트가 들어있는 함수를 할 텐데 루트가 들어있는 함수는 저 뒤에서 이제 무리함수에서 배우게 될 거야. 조금 먼저 끌어와 볼게요. 자, 루트 만약 x-1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무리함수가 이게 루트가 들어있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이걸 역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뭐 1대1 대응인지 다 1대1 대응이겠죠. 나중에 저 뒤에서 배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1대1 대응인데 그건 이제 확인했다 치고 두 번째, 원하는 원래 함수의 정역이 정해져 있다면 자, 여기 x에다가 0, 만일 이런 거 넣을 수 있어? 없죠. 문제에 아무것도 써있지는 않지만 루트와는 항상 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실은 요 안에 x가 1 이상이라는 게 숨어져 있다는 거야. 정의역,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정해져 있네. 자, 그렇다면 반드시 뭘 구해놓고 가라고 했어? 치역을 구해놓고 가야 된다고 했어요. 치역의 범위는 y는 자, x가 1 이상이면 이 앞에 있는 건 뭐 이상이 돼? 0 이상이 되겠죠? 1, 1.1, 1.2 집어넣으면 1 넣으면 0이니까 1보다 조금 큰 값 집어넣으면 어쨌든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x가 1 이상일 때 이거는 0 이상이고 그것도 3을 더했으니까 y는 뭐 이상이 된다? 3 이상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구해놓은 다음에 마지막 과정을 하라는 거야. x를 y로, y를 x로 바꾸라는 거지. 자, 그래서 y를 x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여기를 x로 y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뭐에 대해서 y에 대해서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굳이 여기에 하나 더 쓴다고 한다면 y에 대해 풀어준다. 자, 넘어가고 루트 없어야 되니까 제곱해야겠죠? 그러면 넘어가고 제곱하면 여기 x 빼기 3의 제곱이고 여기는 y 빼기 1인데 다시 건너가면 이렇게 해서 함수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 모든 x를 y로, 모든 y를 x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 아까 구해놨던 정의역과 치역마저도 다 바꿔줘야 돼. x를 뭐로? y로, y를 x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표현할 때 y 범위를 정리하, x의 범위를 정리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x의 범위, 정역의 범위를 적어주는 게 매너거든,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까 구해놨던 치역을 다시 x로 바꾸어서 단 x는 뭐 이상이다, 3 이상이다라고 같이 적어줘야 완벽한 역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죠? 자, 설명 뭘 공부했냐면 두 번째,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공부했는데 단순하게 우리 친구들이 x랑 y랑 x 바꾸지만 말고 혹시라도 문제에 주어진 정의역이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치역을 구해놓고 가야 된다고. 알겠죠? 그죠? 네. 중요해. 자, 이제 마지막.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역함수의 그래프 지금 다시 써야겠다. 세 번째 이제 설명해 줄게.
역함수의 그래프인데 그 역함수를 만드는 과정이 결국은 x가 뭐가 되고 y가 되고 y가 x가 되는 과정이 결국은 역함수였잖아. 얘를 그래프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거야.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는 뭐 x축 대칭, 중학교 때 x축 대칭, y축 대칭, 그 다음에 그래요. 수상 우리가 공통수학 뒷부분에서 뭐 직선에 대칭하는 것도 배우고 다 배웠잖아요, 그죠? 자, 거기서 이미 우리가 배웠긴 했겠지만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되는 대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y는 x 대칭할 때 우리가 그런 변화가 만들어지지. 자, 이게 y는 x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어. 자, 얘를 이 직선의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거든. 대칭을 시키면 여기 이렇게 점이 찍히겠네. 그죠? 자,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지 몰라요. 자, 이거를 직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게 x좌표가 a고 y좌표가 b니까 여기가 a일 거고 여기가 b일 거 아니야. 얘를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군. 누워져 있던 직사각형이 세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완전히 바뀌겠죠. 여기가 가로의 길이, 여기 있던 세로의 길이 b가 될 거고 이 높이가 원래 있었던 가로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즉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어디 뒤바뀌더라. x좌표와 y좌표가 바뀐다라는 거지. 그래서 a, b가 y는 대칭을 하게 되면 b, a가 된다라는 거. 기억나죠? 그지? 자,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는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되는 과정이니 그래프적인 의미는 원래 그래프를 y는 x 대칭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 이렇게 즉 f 인버스 x의 그래프라는 거는 뭘 의미한다? 원래 fx의 그래프를 뭐 대칭하는? 그렇죠. y는 x 대칭하는 과정이다. y는 x 대칭하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만약에 이게 x고 y축이고 어떤 원래 함수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이런 그래프가 있다 생각해봐. y는 fx 그래프가 생겼어. 그럼 이거의 역함수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여기다가 또 차감 희미하게 y는 x를 그리고 원래 그래프를 여기에서 대칭을 할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다. 이게 바로 f 인버스 x 역함수의 그래프다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이 그래프를 좀 더 첫 번째 유형이죠. 자, 두 번째 좀 함수를 좀 더 완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y는 fx를 그려보고요. 만약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그리고 y는 x가 이렇게 이게 y는 x라고 하면 이 fx의 역함수 f 인버스의 그래프를 y는 x 대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이게 y는 f 인버스 x겠죠. 자, 똑같은 걸 왜 두 번 그렸냐면 이걸 한번 보여주려고. 잘 봐. 원래 함수랑 그거의 역함수의 교점을 봤더니 원래 함수와 그거의 역함수의 뭐가 교점이 당연히 어디도 지나게 되냐면 y는 x 위를 지나게 되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fx와 f 인버스 x의 원은 교점은 어디 위에도 있다. 그렇죠. y는 x 위에도 있다라는 거야. y는 x 위에도 있다. 그러니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 최종적으로 그러니 원래 함수와 그거의 역함수의 원래 함수와 그거의 역함수의 뭐는 교점을 찾으려고 할 때 굳이 힘겹게 역함수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원래 무슨 원함수 뭐랑 y는 fx랑 이 교점은 원래 y는 fx와 y는 x의 여기까지 보이죠?
x의 교점이기도 한 거거든.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찾을 때는 역함수를 만들지 말고 y는 fx와 y는 x를 서로 뭐해서 연립해서 교점을 찾아도 된다. 자, 이해되죠? 그죠? 자, 이제 우리 교재에는 안 나오지만 선생님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역함수의 그래프를 좀 더 쉽게 그리는, 그러니까 y는 x를 대칭하지 않더라도 쉽게 그리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고 마무리를 할 거야. 자, 역함수의 그래프. 이거는 선생님만 쓰는 비법인데 우리 지금부터 한번 익혀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야. 그렇다면 원래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라는 거야. fx가. 그래서 그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y는 x를 그리고 대칭해야만 합니까? 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다른 비법이 있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y는 x를 대칭하는 이유는 정의역을 공역으로, 치역을 정의역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든. 즉, x값을 y값으로, y값을 x값으로 바꾸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y는 x를 대칭이라는 거지. 그런데 꼭 y는 x를 대칭해야겠느냐? 아니야. 필살기, 축을 바꾸는 방법도 있어. 야, 이제부터 여기가 x축이라고? 아니야. 난 이거를 y축이라고 볼 거야. 그리고 이게 y축? 아니, 난 너를 x축으로 볼 거야. 라고 하면 원래 x에 있었던 모든 값들이 다 뭐의 값으로? y값으로. y에 있었던 값이 다 뭐로 바뀌어? x의 값으로 바뀌어.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거의 그래프는 이제 축을 바꿨으니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로 바뀌는 거죠. 즉 고개만 이렇게 돌려서 보게 되면 역함수의 그래프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자,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색다른 방법. y는 x 대칭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방법. 뭘 바꿔도 된다? 축을 바꾸기만 하면 자동으로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 자, 이렇게까지 해서 기본 개념 강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리모컨이 어디 있을까요?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